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기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일기 데이터 분석하기 중 자기 성찰하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장의 폼 중에 가장 마지막 3번 문항에 일기를 간단하게 써보세요 라고 하는 일기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 성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기 데이터는 이미 다 올려져서 정제를 했고요. 자, 학생 1번부터 학생 20번까지 일기 데이터가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생성하신 다음에 우리 반 학생들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다 라는 단어가 되죠. 그 다음 먹다, 집, 가다, 있다. 것은 필요 없는 동작인 것 같고 친구, 그 다음에 좋다, 갔다, 놀다, 네, 오늘, 네, 영어도 있네요. 네, 없다, 보다,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되다, 일, 동생, 그 다음 생각, 제목은 일기 제목으로 넣는 제목이 될 거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이란 단어도 그렇게 의미 있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다음 아빠, 학교, 학원. 네, 이렇게 20단어를 골라서 시각화 눌렀습니다. 네, 하다라는 단어가 1128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다 라고 하는 하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먹었다 라고 하는 하다와 먹다가 일기장의 주된 내용들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친구, 집. 그래서 뭐 집에서 어떤 것들을 했다. 또는 집에서 무엇을 먹었다. 라는 거가 되는 거고 또는 친구랑 어떤 활동을 하였다. 되죠? 그 다음에 친구랑 어디 가다. 라는 말도 얼마든지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역시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 학교와 학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 보고 다음 무엇이 없다 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걸 봐서 도대체 없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도 좋지만 반대로 가장 적게 언급되는 단어들이 뭐냐라는 것들도 살펴보시면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시각화해서 살펴보면 제일 적게 언급되어 있는 단어들 보이시죠? 줄넘기. 그 다음에 귀찮다. 도대체 귀찮은 게 뭘까? 라고 해서 적게 언급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단어들이긴 하더라도 이런 단어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우리 반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학생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도덕 시간에 자기 성찰하기 라는 내용이 6학년 도덕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좀 성찰해 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무턱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 개별로 1번 학생들은 일기장에 적었던 단어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성찰해 보면 좋겠냐 라고 할 때 열은 친구, 그 다음에 친구 이름,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재미있다,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는 단어 좋죠. 다음 토요스포츠, 그 다음에 또 친구 이름, 그 다음 네, 축구라는 단어, 그 다음 책이라는 단어, 네, 자 생일이라는 단어, 자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자 게임이라고 있는 단어도 많이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 밑에 보시면 배드민턴도 나오고요. 자 제일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영어 중중등 있는데 캠핑이라는 단어도 언급되고 있는 거 보고요. 자 사람, 네, 사람 이름인가 봅니다. 다음 맛있다, 네, 하트, 클로바 등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다음에 이 단어들을 일기장에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냐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 일기장에는 이러이러한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도 하고요. 제 동생이랑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일기장이 그렇게 적었다 라고 이제 언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다음에 추이 분석은 시간의 경과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제 현재는 학생들이 번호에 따라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는 거지 시간에 따라 챕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추이 분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연관어 분석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연관어 분석 만약에 1번 학생이 계속 하다와 관련된 것들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 중심 단어 하를 선택하고 데이터 생성을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나오죠. 집까지 넣어서 13개 단어를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학생이 하다라고 무엇을 했지라고 했을 때 친구랑 어떤 것을 했다. 맞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어떤 것을 했다. 그 다음에 없다와 하다. 없다와 하다가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생각하는 일을 제법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스포츠를 하다, 게임을 하다, 자, 먹기를 하다 등등처럼 어떤 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와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학생들이 자기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감성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긍정 단어이냐 부정 단어이냐를 보고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감성 분석을 해보니까 일기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68%, 부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32%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 51번, 좋다 39번 등등 해서 이런 좋고 재밌다는 활동들도 많지만 여기 보니까 부정 키워드에 힘들다, 당황스럽다, 어색하다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니까 자, 자기 성찰할 때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당황스러웠는지 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제가 좀 더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당황스럽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시각화 자료를 보고 적어보거나 발표를 해본다면 훨씬 더 학생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한 명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생성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 반의 감성 점수는 64%입니다. 긍정 감성 점수는. 그럴 때 우리 반의 긍정 감성의 64%보다 낮거나 높은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가장 낮은 학생들이 있는 군들은 이 친구들에게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는
성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등을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성 점수가 낮은 친구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학생. 네, 감정 점수가 긍정이 51%, 부정이 49%로 거의 5대5의 확률을 보이고 있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좋다, 재밌다 라는 이제 언급들이 있는 반면에 가장 또 부정적으로 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별로다 또는 귀찮다, 싫다, 어색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후회된다, 창피하다, 어이없다, 깜짝 놀라다, 울다라는 단어도 있었네요. 이런 친구 보니까 6학년이다 보니 이 친구 사춘기에 이미 접어들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에게 좀 귀찮고 별로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면 담임선생님께서는 훨씬 더 객관적이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번 학생 가장 언급이 이제 적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인데 네, 좋다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맞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다라는 단어는 딱 한 번이고 싫다 또는 한숨 짓다, 아프다 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 14번 학생에 대해서 담임쌤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해보는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별로 빈도 분석과 연관어 분석, 감성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성찰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면 학생 스스로도 어떻게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분석해서 좀 앞으로 줄여나갈 게 무엇인지 또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 좋을 것 같고요.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우리 반에서 가장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제 친구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거나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생활지도를 보다 디지털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일기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5 차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해서 기본적으로 교우관계를 알아보고 오늘은 자기 성찰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기장 만들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산 에듀빅을 통해서 분석하면 훨씬 더 괜찮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5차시에 대해서 일기장을 분석한 데이터 분석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